현대차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리 현대차 주가 오늘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오늘 좀 영상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요, 이미 현대차를 매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수익으로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매수를 들어가는 건데요. 그 근거를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거들이 과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 매도하면 떨어질 자리를, 그러니까 즉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떨어지기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매매를 세울 수 있는가,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근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수익 보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했던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요, 야 이거 그대로 했더니 내가 수익이 났다 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들을만 하겠죠. 좋아요도 누를만 하겠죠. 맞네요. 그래서 이전의 영상을 잠시 보면 10월 11일에 조회수 400회 정도 나왔었는데,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보수적으로 보는 목표 주가, 일단 최소 이 가격은 갑니다 했던 가격이 26만원이에요. 30만원 이상도 가능한데 최소 일단 26만원 갈 거다. 당시에 현대차 주가 21만원대였고 제가 매수 방송했을 때는 19만원, 20만원대였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주가 급등을 할 때, 자 우리가 바랬던 1차 목표 주가 달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매도 방송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현대차 저점과 고점을 방송으로 모두 예측했고 적중시켰고 매도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자, 이쯤 되면은 자랑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다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 정도로 자랑을 하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건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잖아요. 그게 이 방송 안에 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하시면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걸 할 수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능력이 없으니. 하지만 미래를 보는 능력은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린 분석이라고 하죠. 그 분석 여러분께 필요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만 꼭 눌러볼게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개가 눌려야 제가 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어요. 50개를 눌러달라는 건 제 분석이 여러분께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제게 어필을 해주시면은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이요, 여러분께 더 필요한 내용들로,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한창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우리 두 형님들 간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알겠는데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데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주가를 알기 위해선 이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관세에 따른 영향. 자, 플랜 A는 관세가 극적으로 타협이 된다. 15% 다시 적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관세 영향이 한 번의 주가를 올려줄 거예요. 당일에. 뭐 장이 마감되고 나서 소식 나온다? 그럼 다음 날에. 일단 중요한 건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급등할 때 팔아야 돼. 제발 파세요. 한번 올라갈 거예요. 관세 타협이 되면. 그날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 플랜 B는 뭐냐,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15% 시나리오로 가면은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올 거고, 급등 나올 때 매도하면 돼요. 25% 관세 적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점진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이고, 저와 함께 천천히 매수 타점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관세 영향, 이게 25% 그대로 유지가 되면 타격이 클 텐데, 그런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관세를 적용받는 건 현대차만이 아니에요.
닛산, 혼다, 스텔란티스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맞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독 현대차만 조금은 부담감이 늘었는데 10% 사실 뭐 조금은 아니다. 그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관세 부담금의 차이는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닛산, 혼다 전부 다 영업 적자 기록하고 있어요. 영업 적자입니다.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담을 준다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뭘 선택하겠어요? 관세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맞아. 구조 조정이나 혹은 가격 인상입니다. 근데 굳이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예언할게요. 구조 조정 안 합니다. 가격을 인상할 거예요. 왜냐? 장사가 잘 되거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너무나 좋다. 2024년도 동안에 2024년도 동안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성장률은 2.1%였는데요. 이번 2025년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 1월 달부터 8월 달 누적 성장률은 전체 5,900만 대로 4.1%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연평균 성장률을 이미 훌쩍 상회할 정도로 지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업황이 호황인데요. 여기서 인력 감축, 생산의 감축 말도 안 되죠. 더 많이 생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적자니까 뭘 해요?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현대차는 뭐래요? 관세? 뼈 아프긴 한데 오케이. 우리는 영업이익이 흑자니까 너네는 가격 인상할 거니까 나는 가격 인하를 할게. 굉장히 똑똑한 거야. 테슬라가 이걸로 지금 전기차 독점했거든. 다른 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가격 인상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현대차는 가격 인하하니까 더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관세 부담금이 25%면 어때? 우리가 영업이익률, 매출액을 끌어올리면 되잖아. 이런 전략이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오닉 5를 우리가 또 20만 대 증설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접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뭐 트럼프 입장에선 또 굉장히 좋겠죠. 자, 생산 규모가 처음에는 이제 30만 대였는데 향후 20만 대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내용이 나왔고 아이오닉 5 증설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증설하는 이유가 가격을 인하면은 판매 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아지잖아요. 마진율이 낮아지더라도 최대한 뭘 하겠다는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 생산을 해서 거기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에 인도 푸네 공장까지 더해지면은 이거 재밌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역대 최대 생산 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매출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업황이 호황이다. 시장의 점유율 올라간다. 생산 캐파가 점점 늘어난다. 이 세 가지 보시면은 현대차 주가 올라가는 게 보여. 그게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여러분? 2026년도 1분기예요. 4분기에는 주주환원 정책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내용.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현대차의 실적 사이클, 역대 최대 실적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막 도배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과연 올라가는 초입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항상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무릎도 아니에요. 뭐 물론 뭐 발가락이다, 발바닥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무릎 뭐 언저리 어디까지 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 목표 주가 산출까지 해볼게요. 자 일단 현대차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들어갈 건데 정확한 목표 주가 산출은 당연히 기업의 가치 평가에서 나옵니다. 일단 뭐 주주환원에 예상되는 구도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만 밸류에이션을 좀 산출해 보면 자 현대차 EPS 49,659원에 PER 6.7배를 적용했을 때요. 얼마가 나온다? 현대차 주가 자 함께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당 순이익 49,659원에 PER 자 멀티플을 6.7배 적용합니다. 자 라운딩을 하면 얼마예요? 33만원이죠. 33만원 나옵니다. 30만원 이상 간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대차가 벌어들이는 주당 영업가치 주당 순이익 그래 주당 얼마 버는 건데 했을 때 49,659원이고 업종 평균 PER을 적용했을 때 멀티플을 부여했을 때 주당 순 가격 주당 가격이
적정 주당 가격이 33만 원이다. 그럼 왜 오늘 안 올라갔느냐? 말했잖아요. 항상 주식은 관심이 중요해요. 기대감이 중요해요. 회사의 가치를 따라갈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당겨줄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있어야 수급도 들어오니까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그동안 이 두 글자 관세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걸려 있던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게 뭐냐면 코스피가 잘 갔잖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전기전자라든지 모든 이제 업종들 대표적인 코스피의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요. 역성장하는 어닝이 나오는 건 슬프게도 자, 이런 날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그죠? 완성차 업종이 유일했어요. 역성장을 하는 건. 그래서 완성차가 지금 못 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올랐는데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라 그랬어요. 얘는 3분기 실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올라갈 거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좋지 않을 텐데 이거 해소하고 더 올라갈 거다. 벌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성장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혹은 또 실망감 때문에 얘가 못 올라가고 있던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가 적정 주가가 33만 원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반응을 하는 거야. 관세 불확실성 해소, 3분기 어닝에 대한 역성장 어닝에 대한 이런 실망감 이런 것들 점점 해소를 하면서 얘가 가야 할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플랜 A랑 플랜 B가 이해가 되죠. 관세 정책이 타결이 된다. 15% 적용한다. 그럼 얘는 한 번에 가는 거고 관세가 적용이 여전히 25%다. 그럼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뭐예요? 기업의 가치만 제대로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다. 그걸 바탕으로 매수와 매도를 알려드릴 거니까 7371, 7454 여기로 현대차라고 남겨놓으세요. 조만간 매수 타점도 들어갈 거고 또 두 번째 급등이 나올 때 이 매도 타점 필요하겠죠. 기왕이면은 매수와 매도 다 맞췄던 사람 분석 필요하잖아요. 아니 최저점에서 최고점에서 방송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분석 여러분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때 이걸 봤더라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주식을 잘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아쉬운 일들이 또 많아요. 혹은 내가 주식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면 더더욱 문자를 남겨야겠죠. 현대차라고 남기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타이밍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현대차 이번에도 저점과 고점을 맞춰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점과 앞으로 올라갈 때 고점 맞춰내면서 여러분과 수익 한번 누려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핵심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 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와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 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요,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추가로 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건데, 현대차가 지난번 말을 했죠.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예상 수익률이 35% 정도 되는데, TSR 35% 기준으로 이제 DPS가 이제 1.2만 원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자사주 매입 예상액. 자, 4분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4분기 자사주 매입 예상액 3,689억 원이에요. 여기 플러스 알파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2025년도에 TSR 수치는 35% 좀 넘어설 것으로 보여져요. 하반기에 TSR을 좀 채우려면은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자, 자사주 매입 필요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소식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든,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또 올라가든, 하반기에는 좋은 일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상황에 따른 이 매매 전략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공장 자동화, 이거 울산 공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산업 시찰할 때 주요 질의 응답으로 나왔어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 공장에도 자동화 공정을 다 도입한다라는 건 로봇이 더 많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조립 공정에 협동 로봇이 약 40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은 독립적으로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9년도가 되면은 약 3만 대에 이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울산에도 적용이 되면 인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현대차 공장들에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의 효율성, 다른 하나는 로봇이라고 하는 레퍼런스예요. 현대차의 로봇이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하면은 알아주죠. 자, 얼마나 알아줘요? 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BMW, 기아 비교해보니까 어때? 안 밀립니다. 그죠? 현대차 위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올리겠다. 지금 영업이 뭐 5%, 5%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8%, 9%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생산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자 여기에 이 로봇 사업까지 대박이 나버리면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죠. 생각해봐. 현대차의 자동차를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럼 현대차가 만드는 다른 로봇들 제품의 경쟁력이 없을까요? 자 말하지 않아도 우린 알죠. 그래서 좀 현대차를 많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런 부분에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상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현대차 주가가 꽤나 안정적이에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서 지금 추세가 완만하게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치도 딱 너무나 좋잖아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3분기 어닝 역성장에 대한 해소 이후에 최대 실적 사이클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딱 봐도 급등 사이클 나오기 좋죠. 신고가 만들기 좋죠. 저는 그래서 감히 예언합니다. 오늘 영상 촬영한 날짜 2025년 10월 28일인데요. 현대차의 주가가 저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이미 현대차의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33만 원을 이미 찍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잘 해놓으면은 현대차로 또 재밌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재밌게. 그러니까 더더욱 현대차를 지금 시점에선 주목해야 되는 거고 추후에 뭐 소렌토라든지 EV9이라든지 투싼과 산타페 그리고 GV70이라든지 뭐 현재 지금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데요. 여기에서 판매 대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더 매력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관세 정책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적자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트럼프가 흔들고 있는 카드는 관세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진정 원하는 건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카드로 압박을 주는 건데 현대차가 얼마나 이쁜 짓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금리 인하 정책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 잡으려면 자동차 비용을 내려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올린대. 현대차만 내린대요.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근거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제 희망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현대차 좀 많이 밀어주지 않을까. 그럼 가격 인하도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생산을 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서 아무것도 실익이 없이 그걸 다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나 2026년도에 현대차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멀티플을 더 줄 수 있죠. 왜냐? 멀티플이라는 건 시장에서의 업종 매력도, 시장에서의 기업의 매력도 차별합니다. 뭐 업종 평균 PER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거나 매출액이 높거나 하면은 멀티플을 더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가 닛산, 혼다보다 더 많은 멀티플을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혼다나 뭐 닛산, 뭐 얘네들보다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어떻게 되느냐? 관세 영향에 따른 실시간 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관세 타결됐을 때 급등하는 걸 보고 매도하시고 보유를 안 했다면 매수 준비를 슬슬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느 쪽이건 매수해 놓으면은 요 녀석이 나올 겁니다. 수익.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근거를 바탕으로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정도가 되면은 매수 타점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방송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뭐 에이펙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 이 관세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관세 영향이 좀 해결이 잘 되고 나면은 다음 시나리오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유독 관세에 따른 주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요 녀석은 좀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봐야겠죠. 그죠? 슬슬 끝나가니까. 네, 오늘 현대차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